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헌법, 매일 습관처럼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유튜브 정인형쌤 TV 찾아오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뭐 각설하지 말고 바로바로 진행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뭔가요? 한번 살펴보죠. 짜잔! 자, 올해 24년도 1월달에 변호사 시험 2번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였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요즘에 이제 문제 중에 색다른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자, 그러니까 나머지 틀린 지문이 많으니까 이건 잘 푸셔야 되는데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1번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해서 근무조건 법정지를 규정하지 않아 국가 예산에 계산되어 있으면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일단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자,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 뭐 보수의 종류 이런 걸 묻는다기보다는 보수 지급이 되려면요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산에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예산 안에 포함이 지급을 하는 내용에 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데는 포함된다, 예산에 자 결정되어 있다, 이걸 계상이라고 합니다. 계상이 되어야만, 요게 있어야만 그래요. 그래야 공무원 보수.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법도 있고 예산도 포함돼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자 통치구조를 조금 알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래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공무단위권에서도 25조 공무단위권에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예산에 관한 통치구조에서 예산에 관한 문제도 조금 같이 하신다면 문제풀이가 좀 소홀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은 비법률주의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산은 법률이 아니에요. 미국은 예산이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땅땅땅 법률로 정해줘야만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지출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과 예산이 정해져야 돼요. 결정돼야 돼요. 만약에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예산과 법률이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같이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과 법률을 각각 정해놔야 돼요. 이걸로 이걸 대신할 수 없고 이걸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법률주의, 비법률주의, 그중에 비법률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해서 예산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지출을 하려면, 지급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에 포함 결정이 돼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계상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약간 이게 통치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면서 공무단위권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법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예산도 계상돼야만, 우리나라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수입은요 법률 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1번 틀린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틀린 지문. 규정돼 있지 않고 예산에 계상돼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돼 있다면 안 돼요. 두 개 모두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교육공무원인 초중교원은 그 밖의 정치적 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가입할 수 없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 밖의 정치적 단체라고 하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조금 더 엄격히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신분보장을 한마디로 기브앤테이크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개입을 하지 말라 했는데, 물론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는 건 국공립 교육공무원 당연히 하셔야죠. 미성년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선입견을 주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선입견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 밖의 그 밖에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만약에 자신의 업무와 직무와 무관한 그런 예외적인 개인적 지위에서, 이런 지위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가리지 말고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다. 단순 악기 사항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너무 포괄적이다. 그 밖에 정치적 단체, 이거 최근 문제들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위배된다. 맞아요. 포괄임금 금전칙에 반해서 명확성 원칙에, 한마디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면 포괄임금 금전칙에 반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포괄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이런 법률 용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세 번째,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군무원 똑같이 공무원
중에서도 군경 중에서도 군인으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질이 뭐 조금 업무가 다르더라도 같이 본다. 따라서 이분들이 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거 이분들도 동일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제한을 필요가 없다 아니라 이거는 엄격한 제한을 받으니까 이것도 엄격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 질문 볼게요. 자, 국가공무원법에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 공무를 할 때는 자 33조에 있는 근로 3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공무 외 일은 집단행위는 자 일단은 뭐는 아니다. 33조는 아니겠네요. 직무를 대상으로 할 때 근로상권은 없다라고 33조에 돼 있고 그러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33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따로 규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헌법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무에 관해서만 33조의 근로상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이거는 33조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둔 거죠. 법률의 규정을 마련한 거예요. 따라서 이 규정과 33조하고 충돌을 하진 않죠. 왜? 서로 색깔이 다르니까 충돌할 일은 없네요.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 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무의 사무에 입각해서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 행위를 의미한다. 참 이거 속기 쉽잖아요. 앞뒤로 뒤바꿨네요. 자 이렇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 전념을 해태하는 그런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암기하셔야죠. 자 5번 볼게요.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해서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잔여기간 그러니까 정년 잔여기간 법관은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정년이에요. 하지만 임기는요. 남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10년 연임을 하거든요. 자 잔임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기층 이게 만약에 퇴직금이라면 모르겠는데 퇴직금이 아니라 명예퇴직이에요. 자 명예퇴직은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정년은 65세인데 65세 전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간도 남았고 그런데 먼저 나가시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하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혹시 나가셔서 그런 거에 조금 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자, 무게 좀 지키고 사십시오 라는 의미로 명예퇴직금을 주는데 이 명예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여는 없고요. 그냥 국가가 사회보장처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명예퇴직금 조항으로 인해서 법관이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여부 액수에 있어서 불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자의적인 앞뒤가 좀 이상하잖아요. 법관하고 일반 다른 감독을 하는 감독기관들이 있어요. 이 감독기관의 어느 수준 이상의 직급에 올라가시면 나가셔서 피감기관에 바로 들어가면 조금 내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팔은 안 울고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분들에 대한 명예퇴직금하고 판사, 법관 이분들하고는 약간 아무래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기관은 맞아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수준이 다르게 정한다 해도 이거는 자신의 기여 부분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한마디로 정년 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남은 기간이라도 정년이 아니라 임기를 가지고 하는 거 바라지 않는 이유는 법관은 임기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공무원이 10년 연임입니까? 그래서 65세까지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은 10년 연임 없이 그냥 60세라고 돼 있으니까 정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관은 10년 연임으로 돼 있으니까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 바라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기직과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건 없으니까 정년 보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임기직하고는 좀 차별을 하는 건 함정 이유가 있다. 차별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약간 기본권 문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제도적 문제, 그러니까 통치구조 문제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이렇게 통치구조까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기본권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들 판례 특히 그 밖에 정치적단데 이거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인형쌤 매일헌법 자 내일 이 시간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